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냥 마음이 끌려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우리가 직업을 고르는 과정 뒤에는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진로 교육의 단단한 학문적 기둥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고민 정말 지겹도록 해보셨죠?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학자들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아이디어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적 관점, 둘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구조를 살펴보는 사회-경제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론들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적용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진로교육이라는 걸 하나의 튼튼한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집은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딱 받치고 있거든요. 이 기둥들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이게 바로 심리학적 기초. 둘째, 내가 발딛고 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이건 사회 경제적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잘 연결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교육학적 기초입니다. 이 세 스텝만 잘 따라오시면 진로 선택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심리학적 렌즈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질문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성격은 어떻지? 나는 뭘 할 때 즐겁지? 내게 살아온 환경은 어땠지? 이런 것들이 내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진로 이론의 거의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개인 환경 적합성, 영어로는 PE fit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진짜 놀랍도록 간단해요. 나를 알고, 직업을 알고, 그 둘을 현명하게 매칭시킨다. 끝!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지금도 진로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쓰이고 있다니까요? 이 나와 일의 매칭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홀랜드예요. 홀랜드의 REA SEC 모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과 직업의 특성을 여기 보이는 현실형, 탐구형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건데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유형의 환경에서 일할 때 만족도나 성공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널리 쓰이는 진로 검사들이 대부분 이 모델을 기반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전부일까요? 크룸볼츠라는 학자는 좀 다르게 봤어요. 우리의 진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한번 칭찬받았던 경험, 우연히 성공했던 기억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어떤 길로 슬쩍 밀어주고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은 그 길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진로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살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로 선택이 무슨 대학교 정하듯이 딱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퍼라는 학자는 진로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성장기나 탐색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나라는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렌즈를 줌아웃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림, 바로 사회 구조를 한번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심리학이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너의 흥미와 적성이 중요해 라고 말한다면 사회학은 아니,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중요해. 네가 속한 사회 계층, 노동시장 상황이 네 선택을 제약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좀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 지위 획득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내 교육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 교육 수준이 결국 내가 갖게 될 직업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저론과도 맞닿아 있는 사회의 어떤 사다리에서 시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봐요. 바로 투자 대비 수익, 즉 가성비의 관점이죠. 이걸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가는 거, 이거 왜 하겠어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즉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진로 선택을 일종의 경제적인 계산,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합리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투자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투자의 기회는 과연 모두에게 공평할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 이 노동시장이라는 운동장 자체가 애초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두 개의 리그로 쪼개져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죠. 이게 바로 이중노동 시장 이론입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 같은 안정적인 핵심 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비정규직,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주변부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성별이나 출신 배경 같은 이유만으로 애초에 주변부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주변부 시장에 발을 들이면 핵심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이론은 바로 이런 구조가 사회 불평등을 계속해서 재생산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예리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의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들을 가지고 대체 교육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세 번째 기둥, 교육학적 적용입니다. 이론을 현실로 끌어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진로교육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용접하는 법처럼 딱 정해진 직업 기술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 팀원들과 협업하는 능력처럼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역량, 일종의 만능 스킬을 길러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왜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으니까요. 이제는 평생의 커리어를 스스로 만들어갈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초 역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미국의 스캔스 프레임워크를 보면 감이 딱 와요. 보세요. 그냥 읽고 쓰고 세마는 기본 스킬은 당연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팀으로 일하고 정보를 찾아내서 활용하고 심지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제는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대단한 역량들 그냥 교실에 앉아서 책만 본다고 길러질까요? 천만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일 기반 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턴십 가서 학교에서 배운 걸 실제로 써먹어보는 것처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봐야 그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성인들에게는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평생에 걸친 학습, 이건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성인들은 어떨까요? 성인 교육의 대가인 노을즈가 말한 세 가지 원칙이 핵심입니다. 첫째, 성인은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딱 질색이에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성이 필요하고요. 둘째,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자체가 엄청난 학습 자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배워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성인들의 진로 교육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마음을 보는 심리학, 사회의 틀을 보는 사회경제학, 그리고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교육학까지
진로 교육을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숙제가 남아 있을까요? 앞으로의 과제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 개인의 심리 따로, 사회 구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합쳐서 봐야 진짜 현실이 보이겠죠.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길게 추적하는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론들 대부분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난히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 이런 독특한 한국의 문화와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진로교육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